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HLB고요. 코드 번호는 028300입니다. 현재 12월 4일 1시 53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또 한 주가 마감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한 주 정도는 이제 어떻게 흐름은 일주일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 언제였죠? 수요일 날 장기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펀드멘탈이나 아니면 기업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분석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차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리뷰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뭐 유튜브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 거 이제 HLB 영상을 보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 보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흐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때 추가적으로 일봉상이나 아니면 주봉상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LB 제가 이제 일주일에 예전에 그래도 매일같이 영상을 리뷰하다가 실질적으로 제가 그 네이버 종토방에서 좀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 조만간 추세가 크게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의 기준에서는 그게 맞는 분석인데 말도 안 돼. 솔직히 근데 주가가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사람들은 이제 안 믿거든요. 안 믿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세가 터졌을 때는 상당히 크게 터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근데 뭐 기대도 되고 우려감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뭐 일전의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은 리보세라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으로 가는 주식은 아니고 절대 실적을 굳이 볼 필요는 없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결과라든지 그런 모멘텀만 좀 주목을 하셔서 플레이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았던 게 이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였고요. 올해 열린 에스모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또 좋은 논문으로 또 선정이 되면서 현재 계속해서 그런 신약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항서제약 그리고 미국의 자회사인 엘레바가 함께 개발하는 항암 약물질이죠. 그래서 암에서 근데 가장 그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도 혁신 의약품 중에서도 암은 상당히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재료 중에서도 가장 큰 재료죠. 그래서 암에서 이제 신생혈관 형성이 굉장히 적게 중요한 혈관 내피세포 수용체 전부자 억제제를 이제 부작용이 적어서 시장에서는 최우수 약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경구용 제품으로 낮은 생산 단가를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위암 말기 그리고 간암 1차 그리고 대장암 3차, 위암 2차 이런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약간 뒷북일 수도 있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보세라닙을 이제 옵티보와 이제 병역 투여 시에 안전성과 효능이 강화되는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8조 5천억 원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로 이제 알려지면서 현재 그런 기대감이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양곤 회장님도 그 금감원 권익실을 한번 찾아보니까 보유 수량을 좀 더 늘렸더라고요. 보유 비율도 13.58%에서 13.9% 정도로 이제 늘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그 지분 보유를 계속해서 더 많이 보유 물량을 늘리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뭔가 있기 때문에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사이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간은 보통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했을 때는
한 13년도 이때 한 2년 가깝게 상승을 하죠. 예. 한 1년 반에서 2년, 1년 반 정도. 그리고 한 번 상승할 때마다 2017년 9월달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18년도 5월달, 약 1년은 채 안 됐던 것 같고 2차 상승은요. 현재 또 다시 한 번 더 그런 그 텀 같은 경우에 조정을 보일 때는 한 2년 정도, 15년도부터 17년도 후반까지였으니까 한 2년 정도 매집을 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8월달, 작년 8월달에 이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상승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상승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다. 물론 그 변동성은 상당히 컸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 오락가락하는 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박스권 정도, 박스권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굉장히 지리하죠. 진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리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 상승하기 전에도 항상 2년 정도는 매집을 해왔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매집이 끝났다라고 우리 개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지만 보통은 한 2년 정도는 매집 기간을 보내고,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이때도 보시면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쭉 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놀다가 또 쭉 쏘고,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금 지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주봉 정도는 이제 이평이 완벽하게 엄청나게 밀집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세에는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HLB라는 종목에서 느꼈던 거는, 옛날부터 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수익을 가져다 줘야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근데 주가는 항상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멘텀이 작용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추세에 있어서 그 2011년도 10년 동안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에 대해서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도보다는 항상 매수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흐름도 그 차트 그 큰 추세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지켜주어요. 정말 잘 지켜줍니다. 생각보다. 트렌드를 상당히 잘 지켜줘요. 물론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렌드가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매집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2년이란 세월이 이때도 상당히 지루했을 거예요. 욕도 많이 먹을 거고, 또 진양구 회장님은 또 그때 또 욕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존재 자체도 있는지도 몰랐을 건데, 또 올라가면은 또 그 진양구 회장님에 대한 또 기대감이나 아니면 HLB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는 주식이 있다 보니까 또 지리하죠. 정말 지리하지만 조금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60일선 정도를 안착 여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60일선 안착 여부. 왜냐면은 항상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저항도 잘 받고요. 근데 하지만 60일선이 좀 안착이 되고 나서는 좀 상승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상승이 잘 나왔고, 물론 조정도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데, 그래도 60일선 안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의 특성상 60일선 안착을 하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은 주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적으로 슈팅을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적인 영향이랑도 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돌파가 되고 눌림, 그럴 때 지지받게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박스권이라는 게 이제 또 이 안에서도 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런 트렌드 트레이딩이 유효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서도 이제 트렌드적인 부분들, 네, 트렌드적인 부분들보다 여기서 뭐 쌍바닥 관점이 유효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현재 박스권적인 부분들, 네, 그러니까 박스권이 한 99,000원, 역시 10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10만 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또 안착하게 되면은 조정을 받았을 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적인 부분들은 형태적인 부분들만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죠. 예, 잘 흐름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다음에 주봉도 오늘 다시 살려놓는 흐름이죠. 네, 주봉은 개인적으로는 21선 위에서 마감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막 거래량이 활발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네, 어쨌든 HLB는 좋게는 보고 있다. 다만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하지만, 예, 조금 더 시장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못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한데, HLB 종목 특성상 이게 자기 그 원하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으면은 그때 올려주고, 타이밍을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내려버리고, 그러다가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항상 지루하게 움직였거든요, 종목 자체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그래도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LB에 대해서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송구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